네, 이번 시간에는 12회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소각로에서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소각로니까 폐기물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연소 효율을 높이려면 3T 기억나세요? 해설의 마지막 줄 3T. Time, Temperature, Turbulence. Time, 우리말로 하면 시간. Temperature, 우리말로 하면 온도. Turbulence, 우리말로 하면 혼합.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돼. 바로 빼면 안 되죠. 충분하게 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공기와의 혼합도 충분히 해줘야죠. 그래서 공기와 충분히 잘 적절하게 혼합을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충분한 온도, 온도의 기준은 얼마였어요? 30도? 50도? 아니라 각 연료의 인화점 이상. 만약에 30도다 그럼 30도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열을 가해줘야 돼. 만약에 30도로 안 했다면 성냥불을 갖다 대면 불이 오히려 물에다가 성냥불 넣은 것처럼 꺼지게 됩니다. 30도 이상이 돼야 불씨를 갖다 대도 불이 붙으니까요. 그래서 인화점은 충분한 온도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아닌 거는 3번이에요. 1번 연료와 공기를 혼합을 좋게 하여야 한다. 2번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 4번 연료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근데 3번 체류 시간이 짧아야 한다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그래야 맞는 답이죠. 3번이 틀렸고요. 2번이 우리가 처음 푸는 거네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유속을 측정하고자 피터우관을 굴뚝에 넣었더니 동압이 5mm H2O였다. 이때 배출가스 유속은 단 피터우관 계수는 0.85이고 공기의 비중량, 얘를 공기의 밀도라고도 하는데 비중량은 1.3입니다. 굴뚝에 배출가스 속도를 재고 싶다. 그러면 이 굴뚝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꽂는 관을 피터우관이라고 합니다. 피터우관. 그럼 이제 피터우관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 옛날 곰방대처럼 생긴 요게 이제 동압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라 이 동압이 달라져요. 속도가 빠르면 동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공식을 보면 요 H가 동압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높을수록 동압이 커지고 속도가 낮으면 동압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애들이 속도가 느려요. 이 무거운 것을 비중량이라고 우리 써있죠. 비중이 무겁냐 가볍냐를 그랬죠. 그래서 비중량, 즉 다른 말로 밀도인데 밀도가 큰 애가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G는 뭘까요? 가속도. 가속이 붙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가속이 붙거나 동압이 크거나 그러면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을 피터우관 유속 구하는 공식이라 그래서 C는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개수, 피터우관 개수. 그래서 이 공식 처음 나온 거니까 외워주시고 만약에 수질이다 그러면 수질에서는 조금 그냥 R을 없애고 EGH로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물의 밀도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1이라고. 우리는 공기가 흘러가거나 가스가 흘러가면 걔 밀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의 밀도 쓰시는 거예요. 즉 공기의 비중량. 문제 나왔죠. 만약에 문제 안 나온다면 외우셔야 돼. 1.3입니다. 공기의 밀도는 1.3이에요. 안 나왔을 때 R에다가는 1.3이라는 값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수질에서 배우셨죠? 물은 1 kg/L가 밀도입니다. 즉 밀도가 뭡니까? 1리터당 무게. 그래서 물 1리터를 마셨어요. 콸콸콸콸콸콸 1리터짜리 페트병에 콸콸콸콸. 그리고 몸무게를 바로 재면 1kg 살찝니다.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물 1리터짜리 넣고 콸콸콸콸 한번 마시고 탁 재보세요. 그럼 1kg 살찌죠. 그래서 물은 1kg이 1리터예요. 공기의 밀도는 1.3입니다. kg/m 3승. 그러면은 공기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더 무거워요. 왜? 단위가 안 맞았잖아요. 여기는 리터, 여기는 세제곱. 그래서 얘 단위처럼 얘는 이제 그램/per 세제곱 센치라고도 쓰는데 같은 단위. 만약에 대기 단위처럼 바꿔준다면 10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1세제곱의 무게가 1000kg. 1세제곱의 무게가 1.3kg. 그래서 공기보다 물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물보다는 또 고체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기체가 제일 가볍고 액체, 고체가 제일 무겁고. 그래서 대기는 이제 공기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공기의 밀도 쓰시고 또는 공기의 비중량을 쓰시고 안 나왔을 때는 얼마 쓰시라고? 여기는 문제 나왔는데 1.3이라고? 1.3 쓰셔야 돼.
그 다음에 G는 중력가 속도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9.8입니다. 저 98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센치 퍼 세크 제곱. 9.8 외우세요. R 1.3 외우세요. H는 문제에 주어요. 동압.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 이 C는 이제 개수, 실험 상수. 여기다 대입하면 C에다가 마지막 줄에 있는 피토 관계수 0.85 루트 R 안 나오면 1.3 그 다음에 2 곱하기 G에다가는 9.8 요거는 중력가 속도.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중력가 속도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9.8 그 다음에 H는 동압이에요. 두 번째 줄에 동압이 5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 루트라는 거 계산기에서 찾아보세요. 계산기에 루트 찾으셨나요? 루트 다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그래서 0.85 곱하기 루트 치시고 가로 치셔야 돼. 가로 치고 2 곱하기 9.8 곱하기 5 나누기 1.3에서 가로 닫고 는 치면 7.839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또 나오면 틀리지 않기. 3번은 벌써 한 5번 이상 하는 저위 발열량. 수소가 15%, 수분이 1%, 고위 발열량이 13,000. 저위 발열량을 구하시오. 그럼 저위 발열량은 공식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고위 발열량에서 빼야 돼. 얼마? 6으로 하는 사람은 6으로 해도 되고 저는 600으로 할게요. 9H 플러스 W. 6으로 했을 때는 퍼센트 그대로. 600으로 했을 때는 10%다 그러면 0.1, 3%다 그러면 0.03.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13,000이니까 13,000 빼기 600에 9H, H에다가 수소 15%니까 0.15 플러스 W는 1%니까 0.01 이렇게 넣어서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는 6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15% 그대로 1% 그대로 15% 그대로 1% 그대로 6으로 하실 분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퍼센트 그대로 넣을 사람 6으로 하면 돼. 저처럼 0.15, 0.01로 넣을 사람 60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할 것. 답은 12,184. 그래서 저위 발열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진짜 발열량. 그리고 네트 칼로리. 진 발열량, 네트 칼로리. 고위 발열량은 총 발열량. 고위 발열량은 뭘로 재죠? 열량계로. 칼로리미터 열량계로. 이따가 문제에도 나옵니다. 4번. 저번 시간에 했다. 백화현상에 의한 맥관반점에 밑줄 치시고 자주개나리 담배에다가 밑줄 치시고 강한 식물로는 협죽도 양배추 옥수수 황산화물. 5번. 다음 중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거 우리 3개 배웠다고요. 광화학 반응에서 생기는 걸 뭐라고 해요? 2차 오염물질. 오존, PAN, PBN, 그리고 H2O2. 펜 있네요. 답은 1번. 6번. 고도에 따라 대기권을 분류할 때 지표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해설. 맨 밑에 대륙권 12km까지. 대륙권은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고 극지방이 낮고 즉 추운 지방이 낮고 더운 저위도 지역 극지방보다는 적도 지방이 높다. 대륙권,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성층권은 오존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권. 이제 오존층이 12에서 50. 그 다음에 중간권은 50에서 80. 그 위에 10권이 80 이상. 그럼 가장 가까운 데는 대륙권이죠. 17번. 대기권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이것 또한 3번 했습니다. 비활성 기체는 1위부터 5위까지 외우시라고. 질소, 산소, 아르곤, CO2 1, 2, 3, 4위 그리고 네온까지 5위. 그러면 아르곤이 3위니까 답은 3번입니다. 8번. 유해가스 처리를 위한 흡착제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흡착제. 다 좋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걸 선택할 때 그러면 좋은 말만 쓰시면 된다고. 흡수액의 구비조건. 흡수액의 구비조건 뭐였어요? 좋은 말. 휘발성이 적을 것. 가격이 저렴할 것. 독성이 없을 것. 점성이 끈적거리는 것. 점성이 작을 것. 용해도가 클 것. 그거는 이제 흡수액의 구비 조건이고 이거는 흡착제. 흡착제로 뭘 써요? 실성한 오재미, 실리카겔, 활성탄, 제올라이트, 알루미나. 그래서 엄마가 숯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두시든지 아니면 집안에다 넣는 게 바로 유해가스를 흡착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라 했죠. 활성탄 같은 게 흡착인데 이런
흡착제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다. 그럼 좋은 말. 옳지 않은 것은 1번. 흡착 효율이 우수해야 된다. 좋은 말 맞죠? 흡착제는 회수가 용이해야 된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이 있는데 물리적 흡착은 재생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재생이 용이해야 되겠지. 3번도 마찬가지. 회수도 용이해야 되고 재생도 용이가 뭐예요? 쉬워야 한다는 뜻이죠. 4번은 나쁜 말이에요. 기체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이 커야 한다. 압력 손실은 동력 소모라 그랬죠? 동력 소모가 크면 안 돼. 동력 소모가 작은 게 더 좋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대기오염 공정시험법에서 각 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거는 다 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거든.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몇 가지만 좀 외워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이제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이라는 걸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화수소는 메틸렌 블루법이라는 걸로 분석을 하고 암모니아는 인도페놀법이라는 걸로 분석하는데 그러면 틀린 걸로 염소 또 나올 거니까 염소는 오르도톨리틴법이라는 걸로 분석을 한다라고 써있죠. 해설에. 오르도톨리틴법. 그래서 시약 이름이라서 이름들이 다 좀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시약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소는 오르도톨리틴법이라는 걸로 측정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 답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소 이렇게 외우시든지 하세요. 우리 기사시험에서는 염소, 일산화탄소는 일비정기 뭐 해가지고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 정전이 전해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이렇게 막 다 외워. 기사에서는. 근데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10번. 0.3g 세제곱의 염산 이것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을 ppm으로 환산하시오. 염산의 분자량 36.5 모든 기체 법칙 36.5g이 22.4리터를 갖는다. 그러면은 ppm으로 바꾸래요. ppm은 뭐예요? 밀리리터 퍼 세제곱. 근데 뭐를? 0.3g 퍼 세제곱을 0.3g 퍼 세제곱을 그러면은 얘 세제곱은 공기 세제곱 얘는 똑같으니까 낮고 요는 염화소 그러면 g을 먼저 리터로 바꿔야죠. 모든 기체 22.4리터는 분자량 36.5g을 갖는다. 그래서 무게를 부피를 무게로 바꾸는 법칙이 모든 기체 법칙. 그 다음에 답이 원하는 건 리터니까 리터 없애고 밀리리터로 바꿔야 끝. 큰 거를 1로 잡으라고. 리터가 커요? 밀리리터가 커요? 리터가.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밀리리터. 이게 답. 앞에서 했었던 문제. 11번도 앞에서 했었던 문제. 농황산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씩 하면 더 여러분들 더 좋으시죠? 그래서 11번도 앞에서 했었어요. 농황산의 비중이 약 1.84, 농도가 75%. 아마 농도만 달라진 것 같으네. 1.84는 똑같고 이 농황산의 몰퍼리터를 몰농도라고 한다고. 대문자 M이라고요. 몰퍼리터 너무 길어. 대문자 M만 씁니다. 몰농도를 구하시오. 단 농황산의 분자량은 98. 그럼 황산의 화학교 아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이게 황산 98. 얘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만큼 녹여온 것을 교수님이 야 황산 1몰 농도 만들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몰 농도. 몰퍼리터를 대문자 M. 그럼 어떻게 하라고? 1리터 병에다가 98g 녹이시면 된다고. 요 분자량만 바꾸면 만약에 NaOH 1몰 농도 만들어 와. 그럼 NaOH 분자량 40g 녹이시면 돼. 그래서 분자량만 바꿔서 녹여가면 1리터 병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1리터를 해가시면 그게 1몰 농도예요. 그래서 1몰 농도가 얼마인지 쓰는 거예요. 1몰 농도란 98g per 리터인데 문제는 몇 몰 농도일까요? 비중이 1.84. 비중이 1.84는 뭐라 그랬습니까? 킬로그램 per 리터라고. 그래서 아까 물의 밀도가 1, 즉 물의 비중이 1, 즉 1리터 마시면 1kg 살찐다고. 황산은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물에다 섞으면 아래 가라앉아. 기름은 비중이 작아요. 물에다 섞으면 위에 떠요. 그래서 제가 기름이 바다에다가 이제 기름 유조선이 침몰하면 기름은 뜬다고. 흡착포로 걷어내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원의 5층에서 엘리베이터 없을 때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학원에 있을 때 5층이 실험실이었어요. 2층 강의실, 3층 강의실, 4층 강의실이었는데 실험실을 5층에다가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때는 기름 보일러 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하고 황산하고 같이 사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20리터, 그다음에 황산 20리터, 그다음에 증류수를 또 20리터를 또 실험실에서 가져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알바생들이나 우리 수강생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20리터 한 통씩, 그러니까 말통 하나죠. 야 이거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 그러면 기름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은 한 번에 올라가, 남자애들. 그래서 기름통에다 붓고. 증류수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도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이 기름은 1리터의 무게가 0.8kg이거든. 똑같이 1리터라면, 근데 이 증류수는 1리터의 무게가 1g, 1kg이잖아요. 근데 이 황산은 얘보다 1.84배가 무거워. 그러니까 물보다 2배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황산 들고 오는 애는 들고 오다가 1층에서 쉬고, 계단에서 2층에서 쉬고. 그 얘네들, 야, 넌 왜 이렇게 못 들어? 네가 들어봐. 그러면 똑같은 20리터지만, 똑같은 말통 하나지만 이 황산 들고 오는 애들은 너무 무거워서 잘 못 들고 와요. 그래서 그때 웃긴 기억이 이제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이제 기름 싹 골라가지고 들고 오죠. 등유. 그래서 황산은 물보다 1.84배 무거워요. 그걸 비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중은 물의 밀도처럼 kg/L를 쓴다고. 그러면 비례식은 위하고 아래하고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g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3승 g/L이다.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는 1.84, 즉 1.84 곱하기 10의 3승 g/L는 몇 몰 농도입니까? 근데 얘는 순수한 100%가 아니라 75%래요. 여기다가 75%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5%이며 비중이 1.84인 황산은 몇 몰 농도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두 번째 풀어드립니다. 답은 14.08. 12번. 또 나왔다. 낙스 발생. 이거는 안 빠지고 나오죠. 낙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저온 연소, 저산소 연소, 저질소 성분 우선 연소. 2번 틀렸습니다. 연소 온도를 높여. 고온 연소 시킨다. 안 돼. 저온 연소 시킨다 그래야 돼요. 13번 갈게요. 다음은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것은 드디어 온실효과. 요즘 사회적 문제가 많은 온실효과. 그걸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6개 외워줄게요. 이, 매, 수과육. 이것을 온실가스라고 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이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라는 데서 정했습니다. 6개를 온실가스라고 하자. 무슨 의정서? 교토의정서. 이는 이산화탄소. 화학기호는 CO2. 매는 메탄. 화학기호는 CH4. 아는 아산화질소. 화학기호는 N2O라 그랬었어요. 이게 해피벌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그 다음에 수소불화탄소와 과불화탄소가 있는데 얘네가 누구냐면 CFC 있죠. CFC는 뭐예요? 염화불화탄소라는 게 있는데 염화불화탄소라고도 하고 프레온가스라고도 하고 CFC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오존층 파괴하는 대표적인 애죠. 그러면 이 염화불화탄소는 염소도 있고 불소도 있고 탄소도 있는데 이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예요. 염소하고 화합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를 뺀 거지. 그 염소 대신에 누굴 넣은 거예요? 수소를 넣은 거야. 수소불화탄소. 그래서 얘는 HFC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는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데서 야 우리 CFC 쓰지 말자. 왜? 오존층 파괴하니까, 즉 오존층 보호를 위한 이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서입니다.
CFC는 냉매제로 들어가는데 냉장고 안에 차갑게. 그럼 얘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그쵸? 대체 물질 만들어야 되겠죠? 염소 빼서 만들어야 되겠죠? 왜? 염소가 오존층 파괴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HFC예요. 근데 이 HFC도 문제가 많네. 뭐? 오존층은 파괴 안 할지 몰라도 온실가스를 일으키니까 또 문제. 그래서 빨리 다른 대체 물질을 또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늦었고, 여러분들 아들, 딸, 빨리 대체 물질 발견해야 돼. 이 CFC를 만든 회사가 듀폰이라는 미국의 다국적 그룹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꿈의 물질이라 그래서 사람이 마셔도 해가 없는 꿈의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썼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못 쓰죠. 왜? 오존층을 파괴하니까. 그래서 얘를 써요. 지금 수소불화탄소. 그리고 과불화탄소라 그래가지고 PFC라고 하거든요. 얘는 불소만 넣은 거야. 과하게. 염소 빼고. 그래서 이 둘이가 CFC 대신에 넣는 지금 물질입니다. 근데 온실 효과를 일으켜. 그 다음에 육불화황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 불소가 6개 있는 황. 그래서 SF6. F가 불소라고 불소가 6개 붙어있는 황. 이거를 육불화황이라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기여도 1위가 얘입니다. 기여도 1위. 이산화탄소가 기여도 1위예요. 뭐에? 온실효과에. 이산화탄소만 줄여도 온실효과가 확 줄겠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워낙 대기 중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서 나는 혼자 싸우고 쟤는 여러 명 싸우면 안 되죠. 1대1로 붙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붙여봤어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1kg씩을 얘네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누가 적외선을 흡수하나. 얘는 적외선을 흡수하는 애들이 온실가스입니다. 야, 누가 적외선을 많이 흡수하나 봤더니 그것을 GWP라고 해요. GWP. 온난화지수. 1대1로 싸워봤더니 온난화지수가 가장 큰 게 누구냐면 온난화지수. 얘들의. 그래서 온난화지수가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온난화지수가 제일 적어요. 그래서 얘 GWP 순서 찾으세요. 그러면 SF6, 그 다음에 PFC, 그 다음에 HFC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번엔 N2O, 그 다음에 메탄, 그 다음에 CO2. 그래서 얘를 1로 보고 얘는 23,900. 이 숫자 안 외우셔도 돼. 즉 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23,900배 적외선을 많이 흡수하는 애가 제 SF6입니다. 근데 왜 얘가 기여도 1위라고? 워낙 대기 중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1대1로 싸우면 제가 이긴다고. 힘이 제가 23,900배 세다고요. 그래서 혹시 GWP의 기준 물질 찾아라. 그럼 CO2 찾으시고 이 중에 GWP가 가장 큰 것은 그러면 얘가 1위예요. SF6가. 되셨죠? 14번 산성비의 주된 원인 물질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pH는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1부터 아니라 0부터. 얼마까지? 14까지. 그래서 이 가운데 숫자 7을 중성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알칼리성, 숫자가 저쪽으로 갈수록 산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 아시죠? 이거는? 모르시는 분 없죠? 그래서 물을 갖다가 깨끗한 뭐 증류수나 이런 물을 갖다가 pH를 재면 pH 7이 나옵니다. 근데 막 떨어진 빗물을 갖다가 pH를 재면 pH가 5.6 산성이 나와요. 7보다 작으니까. 얘는 중성인데 얘는 산성이 나와요. 왜 그렇죠? 바로 비가 내리면서 공기 속에는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CO2가 있다. 그중에 CO2가 이 물에 같이 섞여서 내리는 거예요. 탄산음료 할 때 탄산가스가. 얘가 산성가스거든. 그래서 pH가 5.6. 요게 산성비의 기준입니다. 요거는 정상적인 비예요. 즉 산성비의 기준. 요게 정상적인 비. 만약에 얘를 정수장에 가둬놓고 계속 있으면 다시 또 날아가요. CO2는.
그래서 수돗물 pH 재면 거의 중성 나와요. 근데 막 내린 빗물에 pH를 재면 5.6이 나온다고요? 막 내린 빗물. 그러면 산성비는 5.6 이하의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pH 4, pH 3. 예전에 우리나라 울산에서 쟀을 때 pH 2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공단 지역이죠, 거기가. 요즘 재도 한 4 정도 나올걸요? 한번 그 통계해 보세요. 각 지역마다 통계 나와요. 빗물에 pH 통계 나오거든. 제가 예전에 봤는데 아직도 4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공단 지역이 pH가 높아요. 왜냐하면 CO2는 그래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아닙니다. 이 산성비가 왜 5.6이냐 그럴 때 만들어진 게 CO2라고 한다면 산성비의 원인은 바로 이 공단 지역에서 나오는 SO2 때문에 그래요. SO2가 물에 녹으면 황산이 되거든. 이게 1위. 그 다음에 낙스 때문에 그래요. 낙스가 물에 녹으면 질산이 되거든. 이게 2위. 그 다음에 염소, 염산이 생겨요. 이게 3위. 이게 산성비의 원인 물질입니다. 이 문제의 답이기도 하죠. 다음 중 산성비의 원인 물질 1위가 SO2, 2위가 낙스, 3위가 염산, 염화소. 그래서 얘네들이 빗물 속에 들어가면 pH가 4, 막 pH 2, 막 그런다고. 그래서 울산 특히 pH가 굉장히 낮습니다. 15번. 집진장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중력 집진장치는 50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 제거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낮은 애죠. 큰 입자밖에 제거 못합니다. 2번. 원심력 집진장치는 사이클론이다. 맞죠? 3번. 여과 집진장치는 여과제에 먼지를 함유하는 가스를 통과시켜 입자를 분리 포집하는 장치이다. 맞죠? 이때 여과제 중에 우리 하나 외웠어요. 글라스 파이버. 유리 섬유. 4번이 왜 틀렸을까? 전기 집진 장치는 먼지에 플러스 전하를 부여한다. 아니라니까. 몇 번 얘기했어요. 전선줄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받은 먼지가 이 판때기 플러스로 딸려간다고. 그래서 먼지는 뭘 받아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 칠판은 뭐로 만들어요? 플러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지는 마이너스 전하를 받습니다. 먼지는 플러스 전하를 부여한다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를 부여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5번에는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13회에 가겠습니다. 1번.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연소 방법이 아닌 것은 매번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고온 연소 안 돼. 저온 연소. 2번. 함진가스를 방해판에 충돌시켜 기류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충돌시켜의 밑줄. 방해판에 충돌시켜의 밑줄. 그래서 분리 포집하는 장치는 중력은 뭐예요? 그냥 떨어뜨리는 거. 관성력은 뭐예요? 4번. 탕 충돌시켜서 떨어뜨리는 거. 바로 관성력 집진 장치. 그 다음에 전기는 뭐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죠. 여기 플러스 판때기로. 여과는 뭐예요? 천 쭉 매달아서 여과제 매달아서 통과시키는 거. 답은 관성력 집진 장치. 3번. 다음 중 집진 효율이 가장 낮은 거. 중력. 그 다음은 여기서 원심력. 그 다음 여과, 전기 얘네들은 효율이 크죠. 그래서 해설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순이다 라는 것. 4번 다음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뭐 찾으셔야 돼? 분자량부에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 찾으셔야 돼. 아니다. 가장 큰 것 찾으셔야 돼. 반대로 비중이 작은 것 그러면 분자량이 작은 것. 비중이 큰 것 그러면 분자량이 큰 것. 그래서 비중 다른 말로 밀도. 그래서 비중이 큰 것 그러면 분자량이 큰 것, 즉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량 따져볼까요? SO2는 64죠. S가 32, O2가 32, 64. CO2, 우리 지금 입에서 나오는 CO2, 이산화탄소. C가 12, O2가 32, 합치면 44. HCHO,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 이게 뭐라고 읽는지 아시는 분? 포름 알데히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 폼 알데하이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MZ시대 사람. 옛날 사람. 여러분들 어떤 세대예요? 2세대죠? 대부분. 기능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2세대가 많아.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세대가 많고. 같은 말입니다. 포름 알데히드. 줄여서 포르말린이라고 해요. 포르말린. 포르말린 어디에 써요? 요거 어디에 써요? 방부제로. 자재, 건축자재 이런 데 방부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새집증후군
새집 중 자재가 건축 자재가 새 거 들어갔다든지 가구 새 거 들어갔다든지 그런데 방부제 나무 썩지 않고 막 이럴 때 방부제로 바르는 게 이 폼알데하이드죠. 그래서 얘 분자량을 재면 요게 1, 요게 12, 요게 1, 요게 16 합쳐서 30 나옵니다. 그 다음에 CS2 어떻게 읽으라고? 이거 많이 했는데 이황화, 황이 두 개 붙어 있는 귀부터 읽으셔야 돼. 이황화, 탄소, 인화점 얼마? 응?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 이거 어쩌고 저쩌고 찾아라. 이게 이황화탄소였죠. 이 이황화탄소의 배출 업종 하나 써드릴게요. 이 이황화탄소는 요 C를 코로 외우고 요 S를 스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얘가 방부제로 쓰인다면 얘는 비스코스 섬유공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할 때 코스, 비스코스 섬유공업.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저처럼 옛날 분들은 원진 레이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래서 레이온 기계는 이 비스코스 섬유를 이용하는데 이 레이온 기계는 바깥에서 열이 들어와도 안 되고 안에서 나가도 안 된대요. 그럼 레이온 질이 떨어진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에서 일본에서 버린 기계를 다 가져다가 이제 여기서 한 거죠. 항상 희뿌연 증기가 차 있었대요. 그 증기를 마신 한 10년 동안 일하신 20년 동안 일하신 아저씨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증상이 막 뼈마디가 아프고 넘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근데 그 증상이 이 공장에 있는 전체 사람들한테 나타났고 심지어는 이 주위의 마을, 학교 애들까지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바로 이 비스코스 섬유에서 나온 이황화탄소가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폐쇄한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거든요. 이황화탄소, 비스코스 레이온. 근데 시험에 원진 레이온이라고는 우리 기사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요걸로는 자주 나오는데 비스코스 섬유에서 많이 나오는 기체는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거 내겠어요 시험에? 그쵸? 상표 이름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방송에서도 상표 이름 나오면 막 삐치 소리하고 그러는 것처럼 기사에서도 그런 공장 이름들 안 쓰죠. 그래서 비스코스 레이온에서 많이 나옵니다. 5번 CO가 200kg일 때 완전 연소에 필요한 즉 CO도 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타서 CO2가 될 수 있으니까요. CO가 200kg 있대요. 그러면 얘가 산소랑 만나서 아까 탄소 있으면 CO2가 된다고. 그러면은 봐봐요. 얘는 산소가 2개. 탄소는 1개 똑같은데 얘는 1개, 2개, 합이 3개. 그럼 3개면 안 맞잖아. 얘를 3개로 맞춰 이렇게? 그러면 또 탄소를 손봐야 되잖아. 그래서 산소를 얘를 1개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럼 1개, 1개 더하면 얘처럼 산소가 2개. 그럼 얘가 1개가 되려면 2분의 1이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약분돼서 1개 나오니까요. 그래서 2분의 1은 다른 말로 0.5라고도 쓰죠. 0.5 곱하기 2를 하면 1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CO의 연소 반응식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봤더니 얘가 탈 때 필요한 산소량을 세제곱으로 구하시오. 문제를 먼저 써요. 200kg이 탈 때 필요한 산소량을 구하시오. 세제곱미터로. 비례식은 위하고 아래와 단위가 같아야 된다. 그럼 CO는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28kg. 모든 기체 한 개는 부피가 얼마예요? 22.4세제곱. 근데 얘는 한 개가 아니라 0.5개니까 0.5 곱하기 22.4세제곱. 그러면 요 x를 구하고 싶어요. 먼저 네모부터 곱해주세요. 요 네모, 요 네모. 요 곱해서 나누기 28 하면 x가 나오겠죠. 답은 80. 6번 여과집진 장치에서 사용되는 여과포 중에 최고 사용 온도가 높은 것 유리섬유, 영어로는 글라스 파이버. 몇 도? 250도. 답은 1번. 7번 다음 중 2차 오염물질에 속하는 것 4개 써보세요. 오존, PAN, PBN, H2O2 리오 4명 외웠습니다. 답은 H2O2 있네요. 답은 4번. 8번 표준 상태에 있는 건조 공기 중 대기 내의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수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거.
질소, 산소, 즉 1위가 질소예요. 공기 속에 있는 순서다. 그렇죠? 공기 속에 1위가 질소, 공기 속에 2위가 산소. 그 다음에 3위는 아르곤. 아르곤은 영생을 사는 애예요. 걔네들은 이제 하느님처럼 죽질 않아요. 그거를 이제 비활성 기체라 그래서 걔네들은 빼고 영생을 사는 애. 그래서 아르곤도 기체성 물질인데 왜 아르곤 2라고 안 썼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둘씩이 존재를 해야 안정하거든. 근데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존재해도 안정하기 때문에. 왜? 얘는 다른 애들이 건드려도 없어지질 않고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얘는 하나님처럼 생긴 애들입니다. 아르곤, 네온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주기율표 외우시는 분들은 18쪽이라고 해서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은 영생을 사는 애들이라 걔는 빼. 그래서 공기 속에 있는 1위, 공기 속에 있는 2위. 체류 시간이 질소 1위, 질소 얘 3위야. 그러면 여기서 1번이 답이죠.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거. 얘가 몇 년 사냐면 4억 년 살아요. 수명이 4억 년이에요. 얘는 6천 년이에요. 수명 외워야 됩니까? 안 외우셔도 돼.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아르곤이 빠졌으니까 아르곤 대신에 이제 N2O라는 애를 넣어주는데 어떻게 읽는다고? 아산화질소. 얘가 5에서 50년 삽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 5년, 2살 때 죽은 아기가 있고 80세까지 사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세라고 하죠. 얘도 5에서 50년 사는데 그냥 50년이라고 해요. 여기 한 3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CO2. 얘네들이 4위. 예, 한 10년 살아요. 10년.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긴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리고 SO2는 3일. 얘는 꼴등. 얘는 체류 시간이 한 3일 정도? 4일 정도? 1에서 4일?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얘네들은 물에 안 녹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작다라고 표현하죠. 용해도 작은 애들. SO2는 물에 잘 녹아서 황산을 잘 만들어요. 얘는 용해도가 큰 애들. 그래서 용해도가 크면 비 오고 나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루 있다가 비가 왔다 그럼 싹 없어지겠지. 그래서 용해도가 큰 애들은 내일이라도 죽어요. 근데 용해도가 작은 애들은 비가 와도 살고 눈이 와도 살고. 그래서 공기 속에 있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체류 시간. 그래서 1위가 누구? 질소. 2위가 누구? 산소. 여기서 답은 1위, 질소. 1번. 9번 했네요. 대기환경보전법 중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35개가 있다 그랬죠? 대기오염물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60몇 가지거든. 근데 그중에 특별히 사람한테 해를 줘서 35가지를 뽑아놨는데 아닌 거 외우시는 게 빠르다 그랬죠? 아닌 거. 아닌 거 뭐 있다 그랬어요? SO2, 뭐 오존, 뭐 망간 이런 애들 아니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브롬이 특히 또 잘 나온다 그랬지? 얘네들은 특정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다. 아닌 것. 특정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 망간 있네. 다른 애들은 사람한테 엄청 해를 줍니다. 성면. 시아나수가 청산가리예요. 사요마탄소 이런 애들. 10번. 집진효율이 50%인 중력 집진 장치와 99%인 여과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입구 먼지 농도가 200mg이라면 출구 먼지 농도는 이런 거 그림 그려서 초등학교 2학년 산수식으로 풀면 된다 그랬고요. 이렇게 그림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 들어갔나 봤더니 200mg 들어간대요. 그리고 여기서 얼마 잡혔나 봤더니 50% 잡았대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99%.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로 나간 애가 얼마냐 여기 묻는 거죠. 그럼 200 중에 50%가 일로 갔어요. 그러면 50%는 잡혔고 50%는 갔으니까 즉 여기로 간 애가 100 갔겠지. 100. 200 중에 반 50은 여기 즉 100은 1로 100은 1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간 중에 99%가 잡혔으니까 1% 그럼 100의 1%면 암산으로도 된다. 100의 1%면 1이죠. 그럼 나간 양이 1이겠네. 이 문제. 아이고 초등학교 2학년 산수식으로 풀어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또 1% 0.01이 요 물음표 나가는 양일 것이다. 그래서 통과량만 곱해주시면 돼. 200 중에 통과한 양 50%. 그 중에 통과한 양 1%. 왜 99가 잡혔으니까 1%. 즉 0.01.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산수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 뭐요? 웃음의 기체, N2O, 마취제로 쓴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1번 마취성이 있다. 2번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 대륙권에서는 온실효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N2O 어떻게 읽는다고? 아산화질소. 12번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업종 중에 불화수소가 배출되는 3대 배출원 외우고 계시나요? HF 3대 배출원, 알빙, 즉 알루미늄 공업. 이유는 빙정석 원료라. 인비인, 인산비료공업, 인광석 원료라. 그래서 제가 나우루라는 섬나라 얘기해줬죠? 새똥으로 이루어진 섬나라가 지금은 쫄딱 망했다고. 인광석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유리제조공업, 유제형, 형석이 원료라서. 그래서 요 특히 알루미늄, 인산비료, 유리제조 요 세 명이 HF를 배출하는 3대 배출원이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30도 했는데 섭씨 온도가 20도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켈빈 온도 구했었죠. 해설 보세요. 도씨를 K, 즉 절대 온도라는 걸로 바꾸면 273을 더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도씨를 켈빈 온도, 즉 절대 온도로 바꾸시오가 문제 나왔었다면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도 K에서 소문자를 썼는데 지금은 도자 빼고 대문자 K를 쓴다고.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도씨에다가 더하기 273. 그럼 만약에 켈빈 온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도씨에다가 즉 20도씨에다가 273 더하면 293이겠죠. 이 문제는 293. 근데 1번, 2번은 틀렸지. 1번하고 4번은 틀렸죠. 맞는 거 찾는 건데. 이번에는 화씨 온도 구하시오. 제가 화씨 온도 뒤에서 나올 거라고 미리 외워두라 그랬죠.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 쓰고. 외우시는 분, 복습하신 분. 1.8 도씨 더하기 32. 그러면 이 도씨에다가 20 넣어보세요. 1.8 곱하기 20 플러스 32. 그러면 68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네요. 14번 가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중 유해가스상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흡착장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흡착장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흡착장치에는 그래서 활성탄을 고정시켜 놓은 흡착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활성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정층 흡착장치라고 하고 이동층 흡착장치는 가루를 내서 가루 내가지고 그래서 이동층 그리고 이걸 결합한 것을 유동층이라고 합니다. 3명, 촉매층은 없어요. 3명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이걸 결합한 유동층 3가지가 있다. 촉매는 없습니다. 촉매 흡착장치는 없어요. 촉매층 흡착장치 이런 거 없습니다. 15번 복사역전은 어떤 스모그? 복사 냉각이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스모그 뭐? 런던 스모그. 런던 스모그는 언제 일어나요? 먼저 1번 틀렸네요. 복사역전은 공중에서 일어난다. 아니라 접해 있다. 지면에. 또는 지표면 역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땅에서 일어나는 역전이에요. 그 다음에 2, 3, 4 만나볼게요.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강하게 형성된다. 그래서 밤에서 새벽까지 형성됩니다. 밤에서 새벽까지. 3번 복사역전이 형성될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수직이동 확산이 어렵게 된다. 역전이 무슨 말이라고? 대기가 안정하다. 확산이 안 된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안정하면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안정하면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형성될 경우에는 이동 확산이 어렵다. 맞습니다. 4번 해가 지면에서부터 열복사에 의한 지표면의 냉각이 시작돼서 그래서 복사 냉각이 시작돼서 일어나는 역전이다. 그래서 복사역전. 해설. 그래서 복사역전은 땅에 접해져 있는 접지역전이고 침강역전은 공중역전으로 저번 시간에 공중역전 4개 배웠죠. 침강역전, 해풍형역전, 난류형역전, 전선형역전. 접지역전 2개 배웠죠. 복사역전과 차가운 땅의 기체가 이사가서 생긴 이류역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가 2, 3, 4, 틀린 거는 1번.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대기.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